이번 시간에는 이중연결 리스트 자료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연결 리스트는 앞서 배운 연결 리스트에서 있었던 삭제 시 앞쪽 원소를 찾아야 되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중연결 리스트에서는 모든 원소가 다음 원소, 뒤쪽 원소뿐만 아니라 앞쪽 원소에 대한 포인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쪽 원소를 찾기 위해 처음부터 검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자료구조 이중연결 리스트의 기본 개념을 학습합니다. 자바를 이용하여 이중연결 리스트 구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중연결 리스트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운 연결 리스트는 다음 원소로의 링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쪽 원소를 알기 위해서 헤더부터 모든 원소를 탐색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는 다음 원소로의 링크뿐 아니라 앞쪽 원소로의 링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쪽 원소를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탐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앞쪽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만 따라가면 됩니다. 마지막 원소의 경우 연결 리스트에서는 널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었으나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는 헤더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이로써 전체적인 순환 구조 형태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헤더 원소를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 원소와 가장 마지막 원소를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헤더 대문자 H로 표시되어 있는 헤더 노드의 경우 다음 노드는 가장 첫 번째 원소가 되는 것이고 이전 원소는 바로 마지막에 있는 C 원소가 됩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헤더 노드와 그 뒤에 A, B, C 세 개의 원소가 있는 이중 연결 리스트의 상태입니다. 여기에 원소 A 다음에 E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E라는 데이터를 위한 원소를 생성한 후에 E가 가리킬 다음 원소는 원래 A가 가리키던 원소, 즉 B를 가리키게 하고, 그리고 A가 가리킬 원소는 E로 새로 만들어진 E로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 E가 가리킬 앞쪽 원소는 A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 A가 가리키던 다음 원소 B는 B에 대해서는 B가 가리킬 앞쪽 원소는 새로 만들어지는 원소 E를 가리키도록 포인터 값들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원소 C를 삭제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C가 가리키고 있던 앞쪽 원소 B가 다음 원소를 C가 아니라 C가 원래 가리키고 있던 다음 원소, 즉 헤더 원소로 대체하게 합니다. 그리고 C가 가리키고 있던 다음 원소, 헤더가 가리키는 이전 원소를 C가 아니라 B로 대체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C는 자연스럽게 리스트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C 자체는 자바의 가비지 컬렉션에 의하여 나중에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이전에 배운 연결 리스트와 비교하여 앞쪽 원소를 찾아야 될 필요 없이 바로 앞쪽 원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원소를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바를 이용하여 이중 연결 리스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소를 표현하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연결 리스트에서 사용한 클래스 셀의 경우에는 다음 원소만을 가리키는 next만 가지고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다음 원소뿐만 아니라 앞쪽 원소를 가리키는 priv라는 멤버 변수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결 리스트의 셀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름을 셀2라고 정하였습니다. 클래스 셀2의 생성자인 셀2에서는 데이터를 인자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인자를 멤버 변수의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priv와 next 값을 널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임포트하고 있는 자바의 util 모듈은 뒤에서 사용하게 될 exception들을 위해서 임포트한 것입니다. 뒤에서 사용하게 될 exception은 nosearchElementException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를 구현하기 위한 myDoublyLinkedList 클래스입니다. 먼저 헤드 원소를 위한 셀2 타입의 헤드 멤버 변수를 만듭니다. 연결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파이널 변수로 선언을 하여 한번 설정된 후에 변경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성자 myDoublyLinkedList에서는 헤더 셀을 위한 셀2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헤드에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헤드에 priv와 next 값을 자기 자신인 헤드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이는 이중 연결 리스트를 순환 구조 형태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정한 셀 P 뒤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insert after method입니다. insert after method는 추가할 데이터의 앞쪽 셀을 지정을 하고 추가할 데이터를 인자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insert after는 P 뒤에 데이터를 이용하여 셀을 만들어 추가한 후에 새로 추가된 원소를 셀을 리턴하게 됩니다. 먼저 인자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셀2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여 x 변수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x의 이전 원소를 가리키는 x의 priv 멤버의 값은 p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x의 다음 원소를 가리키는 next 멤버 변수에는 p가 가리키는 다음 원소, 즉 p의 next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p가 가리키고 있는 다음 원소의 이전 값은 방금 만든 x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p의 next 값을 x를 가리키도록 변경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성한 x를 리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insert first, insert last, 그리고 remove와 remove first 메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first의 경우에는 헤드 바로 뒤에 원소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insert after에 헤드와 데이터를 넣어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헤드 뒤에 인자로 받은 데이터를 갖는 원소가 새로 추가되게 됩니다. insert last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원소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가장 마지막 원소는 헤드가 가리키는 이전 원소가 바로 가장 마지막 원소입니다. 따라서 헤드에 priv를 insert after에 주고 데이터를 주게 되면 헤드의 priv 뒤에 데이터를 갖는 셀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이 데이터를 갖는 셀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private 접근 한정자로 선언된 remove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외부에서 호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지정한 셀 P를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메소드입니다. 이를 위해서 P가 가리키고 있는 이전 원소,
즉 앞쪽 원소의 다음 원소를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다음 원소로 지정하고, 그 다음 P가 가리키고 있는 다음 원소의 앞쪽 원소를 P가 원래 가리키고 있던 이전 원소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리스트에서 P는 제외가 됩니다. 연결 리스트에서는 셀을 삭제하기 위해 앞쪽 셀을 찾기 위한 탐색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탐색 시간은 알고리즘 복잡도로 5의 n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서는 탐색에 필요한 시간이 없이 두 가지 명령어로 셀을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5의 원 시간으로, 즉 상수 시간으로 셀을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remove first method는 remove를 이용하여 가장 첫 번째 원소를 제거하는, 삭제하는 메소드입니다. 먼저 현재 리스트가 비어 있는지를 isEmpty 메소드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에 만일 비어 있다면 noSearchElement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다면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다음 원소, 즉 이 리스트의 가장 첫 번째 원소를 셀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셀을 private 메소드인 remove를 이용하여 제거를 한 후 셀의 데이터를 리턴하게 됩니다. remove rest 메소드입니다. remove rest 메소드도 remove first와 마찬가지로 현재 리스트가 비어 있는지 isEmpty 메소드를 이용하여 확인을 합니다. 비어 있다면 noSearchElementException이란 예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다면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이전 원소, 즉 마지막 원소를 셀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private 메소드인 remove를 이용하여 이 셀을 리스트에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셀의 데이터를 리턴하게 됩니다. isEmpty 메소드입니다. isEmpty 메소드는 헤드의 next 값이 곧 헤드인 경우에 리스트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true를 리턴을 하게 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헤드의 next가 헤드가 아닌 다른 값, 즉 원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false를 리턴하게 됩니다. toString 메소드는 system.out.println에서 이 리스트의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 만든 메소드입니다. 즉 println이 출력할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메소드입니다. 리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의 데이터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그 문자열을 리턴하게 됩니다. myDoubleLinkedList 클래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static void main 함수입니다. 먼저 myDoubleLinkedList 클래스에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insert first와 last를 반복하여 a, b, c, d, e 라는 데이터를 리스트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내용을 출력을 합니다. 다음 리스트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동안 while 문을 반복하며 remove first와 last를 반복적으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remove를 호출할 때마다 현재 리스트의 상태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설명한 코드를 myDoubleLinkedList.java 파일로 저장하고 자바C 컴파일러로 컴파일한 후 자바 가상 머신,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yDoubleLinkedList를 실행합니다. 실행 결과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insert first와 insert last를 반복적으로 호출하여 a, b, c, d, e를 넣었기 때문에 리스트에는 d, c, a, b, e 순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remove first를 호출을 하게 되면 헤드 바로 뒤에 있는 d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remove last를 하게 되면 가장 뒤에 있는
B가 삭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remove first를 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C가 삭제가 되고, 여기서 remove last를 하면 가장 뒤에 있는 B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move first를 하게 되면 A가 삭제가 되고 텅 비어있는 empty list가 됩니다. 앞서 살펴본 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여 이전에 배웠던 Q를 구현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를 상속받아 Q를 구현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중 연결 리스트에 insert first와 remove last를 이용하여 Q를 구현할 것입니다. Q는 FIFO, 즉 선입 선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Q에 넣을 때는 가장 앞쪽에 넣는 insert first 메소드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뺄 때는 가장 오래된, 즉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원소를 빼는 remove last 메소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myQDlist를 myDoubleLinkedList를 상속받아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inQ와 dQ를 위한 메소드를 만듭니다. inQ는 더블 링크드 리스트에 insert first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dQ는 remove last를 그대로 사용하여 그 값을 바로 리턴하도록 하면 됩니다. myQDlist를 테스트하기 위한 static void main 함수입니다. 먼저 myQDlist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A, B, C, D 4개의 데이터를 Q에 inQ시킵니다. 그리고 Q의 상태를 system.out.println을 이용하여 출력합니다. 그리고 dq 메소드를 이용하여 Q에서 데이터를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x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하고 Q의 상태를 프린트합니다. 이 코드들을 myQDlist.java에 저장하고 자바C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컴파일한 후 자바 가상 머신인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yQDlist를 실행합니다. 그 결과는 그림과 같습니다. A, B, C, D 4개의 데이터를 넣은 후에는 D, C, B, A 순으로 리스트에 들어가 있게 되고, 여기에서 A가 가장 오래된 데이터가 됩니다. 여기에서 DQ를 하게 되면 가장 오래된 데이터인 A가 DQ가 되어 리턴됩니다. 그리고 남은 데이터는 DCB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스택을 구현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를 상속받아 스택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스택은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가장 먼저 출력이 되는 LIFO 형태이므로 이중 연결 리스트에 insert first와 remove first 메소드를 이용할 것입니다. 즉, 원소를 스택에 푸시할 때는 insert first로 푸시를 하게 되고, 제거할 때는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원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remove first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myDoubleLinkedList 클래스를 상속받아 myStackDlist를 만들게 됩니다. push 메소드와 pop 메소드를 구현하기 위하여 설명했듯이 insert first와 remove first를 사용을 합니다. push 메소드를 위하여서는 이중 연결 리스트에 insert first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pop 메소드 구현을 위해 이중 연결 리스트에 remove first를 그대로 사용을 하여 그 결과를 바로 리턴합니다. myStackDlist를 테스트하기 위한 static void main 함수입니다. 우선 myStackDlist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여 스택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택에 A와 B, C, D 4개의 데이터를 푸시합니다. 그리고 스택의 상태를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스택의 팝 메소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하나 꺼내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하고 최종적으로 스택의 상태를 출력을 합니다. 설명한 코드를 mystackdlist.java 파일에 저장하고 자바 컴파일러인 javac를 이용하여 컴파일한 후 자바 가상 머신인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ystackdlist를 실행을 합니다. 그 결과는 그림과 같습니다. A, B, C, D 4개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D, C, B, A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것은 D입니다. 따라서 팝을 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D가 먼저 리턴됩니다. 그리고 D가 제거된 후 C, B, A만 남아있는 스택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약입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는 원소가 앞뒤 원소에 대한 포인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쪽 원소나 뒤쪽 원소를 찾기가 매우 간편합니다. 헤더 노드의 이전 원소는 마지막 원소를 가리키도록 하여 순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원소를 찾는 것도 헤더 원소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여 스택과 큐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